같이 피부가 얇은 부위는 보통은 주의가 필요한 부위고요. 잘 시술하지 않게 됩니다. 저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구네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는 오늘도 맑음의 피부과 전문의 조홍기. 이강모. 김건입니다. 내 얼굴의 굴곡진 부분, 필러를 맞아야 할까, 스컬트라를 맞아야 할까, 주베룩을 맞아야 할까, 오늘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도 필러 시술, 스컬트라, 주베룩 많이 시술을 하실 텐데 각각의 차이점들이 많아요.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구독자분들은 구분하시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간단한 원리들, 어떻게 볼륨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그 차이점들, 피해야 될 것들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필러 같은 경우는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를 요즘 많이 쓰는데 완성된 물체를 넣어서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이제 스컬트라나 주베룩 같은 애들은 얘네가 들어가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물은 빠지고 그 유효 성분만 남아서 콜라겐을 자극해서 본인 자가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스컬트라랑 주베룩은 말 그대로 콜라겐의 씨앗 같은 느낌인 거네요. 콜라겐 씨앗을 심었어. 콜라겐이 자라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물질들이 들어가서 콜라겐을 자극하게 되면은 새로운 콜라겐이 형성되는 데는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필러는 쉽게 생각하면 즉각적인 효과, 그리고 주베룩과 스컬트라는 지연적인 효과를 낸다라고 구분을 하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컬트라나 주베룩은 맞고 나서 석 달이나 기다려야 되는 건데 어떤 장점이 있는 걸까요? 좀 자연스러운 볼륨감 회복에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필러 같은 경우는 몰딩이라고 해서 모양을 잡아줄 수가 있어서 코나 이마 같은데 모양 잡아주는 데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은 깊은 층에 넣었을 때 이걸 완전히 자연스럽게 볼륨을 채워주는 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사실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콜라겐의 씨앗을 심어주는 거는 본인 콜라겐이 차오르는 거기 때문에 깊은 페임을 채워주는 데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가 더 낫다라고 보기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원장님들은 여전히 필러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또 부위에 따라서는 필러를 맞는 게 더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경우들도 있고요. 주베룩이나 스컬트라의 결과들도 너무 좋은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개개인의 취향들, 그리고 이 원장님들의 테크닉에 따라서도 많은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취향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홍기 원장님은 어떤 걸 더 선호하시는 편이에요?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그런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를 선호하고요. 저도 사실은 이 필러나 주베룩 쪽이 아니고 에너지 기반 장비들, 그러니까 고주파나 초음파 쪽이고 다른 원장님들께서는 되게 많이들 하시는데 모양을 잡는 데는 필러를 많이 쓰시는 것 같고 볼륨을 채울 때는 스컬트라나 주베룩을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것저것 사용을 해보면서 공부도 해보고 하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콜라겐 부스터에 더 마음이 좀 가는 편이에요. 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알루론산을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자가 콜라겐을 반복적으로 자극시킨다는 부분들도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볼륨 시술을 한다 그러면 좀 스컬트라를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스컬트라도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스컬트라나 주베룩 같은 것들이 볼륨을 만들어내는 이제 자연스럽고 임상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염증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스컬트라나 주베룩을 주입하면 그 입자가 피부 안에서 녹지 않아요. 녹지 않고 피부에 남으면서 아주 미세한 염증 반응을 유발시키고 그 염증 반응이 콜라겐을 자극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녹지 않는다는 사실이 결절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스컬트라 나 주베룩들이 막 덩어리감을 유발하기도 하잖아요. 그 결절을 만든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 주베룩이나 스컬트라를 여기는 맞으면 안 된다, 딱 콕 집어서 말씀 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피부가 얇은 부위는 만약에 결절 같은 게 생겼을 때 만져지거나 비쳐 보일 수 있어서 이마나 눈 밑 같이 피부가 얇은 부위는 보통은 주의가 필요한 부위고요. 잘 시술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눈 밑에 스컬트라 어떠세요? 저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스컬트라나 주베룩 같은 애들은 결절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고 시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생겼을 때 큰 문제가 생기는 곳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요 눈 아래나 이마 쪽은 절대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이마의 볼륨이 빠졌을 때는 필러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주베룩과 주베룩 볼륨의 차이점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스컬트라에 비해서 주베룩은 또 입자가 훨씬 더 좀 작아요. 결절의 리스크가 조금 더 적은 편이긴 합니다. 주베룩 볼륨은 거의 스컬트라급으로 또 이 입자감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주베룩 볼륨은 또 동일하게 스컬트라만큼 결절의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마나 눈가에 주베룩 볼륨이나 스컬트라를 주입하는 거는 절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이 이제 주베룩 볼륨이라서 이 두 개가 되게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베룩 볼륨은 스컬트라 쪽이죠. 그리고 주베룩 볼륨이 사실 스컬트라에 비해서 좀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스컬트라 같은 경우는 시술이 잡히면은 전날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 물질을 수화를 시켜서 흡수를 시키는 건데 수화를 하루 전에 해놔야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환자분이 사정이 생겨서 못 오면은 그거는 못 쓰게 되는 거죠. 고가약인데 주베룩 볼륨은 당일날도 기계를 이용해 수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어서 병원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수화라고 하는 거는 약을 사면 그 약들이 다 안에 알갱이로 되어 있어요. 그 알갱이들을 피부에 주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매질에 녹이는 걸 수화라고 하고요. 잘 녹아서 균질하게 녹아 있어야지 시술을 했을 때 그런 결절 같은 게 생길 가능성이 더 줄어들고 더 균일한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걸 수화를 한다고 하고 스컬트라의 수화가 조금 더 어려운 편입니다. 필러랑 주베룩 그리고 스컬트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피부의 볼펜이나 뭐 주름 같은 거에 모두 가능한 시술들이지만 어떤 시술들에 더 적합할지는 병원에 오셔서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피부는 오늘도 맑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